안녕하세요. 네, 그 아빠 캠프 혹시 처음 한 난 네 번째다 계세요? 난 네 번째 아빠 캠프다. 내 인생에 혹시 다섯 번째는 안 계시죠? 세 번째다. 난 세 번째 아빠 캠프다. 네, 꽤 계세요. 세 번째인 분들이. 이제 끝이신가요? 또 있으신가요? 끝이시죠? 네. 그다음에 난 두 번째다 지금. 네, 두 번은 꽤 있으실 거고요. 네, 처음이다. 예, 다행입니다. 제가 이 유서 쓰기를 한 10년 넘게 했거든요. 지금 여기 원천교회 오고 중앙기독학교 있으면서. 근데 제가 왜 유서 쓰기를 진행하게 됐냐면 제가 이 중앙기독학교에서 유서 쓰기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받은 이후에 그해 제가 집에 가서 제 유서를 한번 써봤어요. 그 아버지들께서 너무 열심히 막 진지하게 쓰시고 그 유서들 중에서 정말 제가 읽어도 막 감동인 유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나도 한번 유서를 써봐야겠다 해서 그 유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매년 마지막 날 그 주간이 되면 12월 마지막 주간이 되면 저 유서를 씁니다. 실제로. 유서를 예전에 이제 워드로 쳤는데 워드로 치면 그게 공인이 안 된대요. 인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필로 쓰고 그다음에 연원일, 날인 그걸 또 뭐 가장 좋은 공증까지 받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자필로 유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 유서를 쓰면서 되게 실제적인 유서를 써요. 한 통은 정말 저희 집사람에게, 저희 아내에게 주는 유서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제가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제가 저하고 교제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그래서 안부 인사 같이 이제 나누고요. 그다음 또 한 통은 이게 진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통장 번호와 비밀번호, 부채 관계,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빌려줬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디에 얼마 정도 지금 돈을 꾼 적이 있다 이것까지 해서 매년 12월 31일 전에 다 써놓고 집사람한테 얘기해요. 여보, 만일 나한테 올해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를 뒤져봐. 그러면 편지봉투 2개가 나올 거야. 꼭 그 읽어봐야 돼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처음엔 저희 집사람이 웃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고 막. 근데 어느 해부턴가는 이제 저한테 연말만 되면 꼭 그 얘기를 해줘요. 여보, 다 잘 정리했지? 뭘 정리했는지. 처음에는 저는 순진하게 여보, 당신한테 쓰는 내용 다 정리했지?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그럼 부채 관계 잘 정리해놨지? 그 얘기를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더 정리해야 될 게 더 많이 늘지 않으세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 사후에 디지털과 이메일이라든지 내 아이디, 내가 드러났던 어떤 그런 온라인에 드러났던 그런 모든 것들을 지워주는 그런 회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는 그런 것도 다 이제 또 지워주고 내 흔적을 남겨주지 않는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그 회사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아빠 캠프 유서 쓰기 인도한 이후에 저로서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연말에 제 스스로에게 유서를 쓰는 그런 것들이 정말 유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버지들께서 내 자녀에게 한번 유서를 써보시는 거예요. 오늘 쓰는 유서는 뭐 구체적으로 뭐 아빠가 세상 뜬 다음에 여기 가면 뭐가 있고 여기 가면 뭐가 이런 것까지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우리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유서를 잘 쓸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안내를 몇 가지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유서를 왜 써야 되느냐?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를 위한 정리의 시간입니다. 이제 관계를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나시는 분들이 항상 많이 막 시간을 촉박해하세요. 막 뭔가를 막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막 뭐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진짜로 뭐 눈을 편히 감지 못하시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남겨진 가족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버지가 뭐 남기신 말 없었어? 어머니가 남기신 말 없었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간발의 차였어요. 제가 아버님 병실에 있다가 잠깐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와서 다시 병원을 갔는데 도착하니까 그 입원실에서 저희 아버님 그 침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병실에 들어가서 저희 어머니하고 외삼촌이 계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었냐면, 아빠가 뭐 남긴 말 없었어? 이게 참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웃음이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혼수 상태셨거든요. 말을 못 하세요. 근데도 제 마음속에는 들어가자마자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외삼촌한테 한 말이 그거였어요. 뭐 남기신 말씀 없었어? 뭐 뭔가 뭐 없었어? 이거. 그러니까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 이웃, 친구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정을 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후회 없이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충분히 남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건 시간이 있을 때 하시는 일이 제일 좋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정말로 이렇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정말 만나서 마음껏 해주시고, 저는 이 유서를 1년에 한 번씩 쓰면서 그걸 제가 글로 남기니까 더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떠나는 시간을 맞이할 때 누군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을 유언장에 써놓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남은 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겨진 내 가족들에게 정말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소유물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유품이라고 하죠. 근데 어떠세요? 유품을 혹시 받으신 거 있으세요? 부모님들로부터 유품 받으신 거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의 유품은 누가 정리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유품은 내가 정리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유명한 사람의 유품이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뭐 경매 가면은 뭐 누구 그 유명한 사람이 뭐 살아 생전에 썼던 펜입니다, 시계입니다, 뭐 그러니까 씹었던 껌까지도 그걸 막 판매가 되고 막 하는데, 근데 그냥 내가 죽으면 과연 내 유품 중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높은 가격을 매겨질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참 이 유품이란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것을 좀 이렇게 내가 정리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유품들 중에서 혹시 내가 정리할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 놓고 가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귀중한 게 있으면 이거는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이렇게 누구 거 이렇게 좀 분리해 주는 것도 좋은 것이다라고. 근데 아직은 뭐 좀 멀으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좀 그날이 가까웠다 느낌이 오시면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유품을 좀 정리해 주신 것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생겼더라고요. 유품 정리 회사 들어보셨나요? 유품을 정리해 주는 회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유품 정리를 그렇게 해주는 회사가 생길 정도로 늘 재산이나 부채 내용들을 유언장에 정리해두는 습관, 또 이런 중요한 물건들을 한 곳에 잘 모아놓은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갑자기 생뚱맞으시죠? 아빠 캠프 하는데 갑자기 이런 거 얘기하니까 가뜩이나 좀 있다가 축구도 하는데 내가 전반전을 놓치고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근데 전반전 놓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알아서 잘 할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안 뛰시잖아요 지금. 안 뛰시니까는 잘 뛸 겁니다, 국가대표들이. 그러니까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지금 여기에 한번 집중을 한번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보험을 들었다,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뭔가 남겨놔야 될 거 있다 이러면 이것을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정말 후회 없는, 그리고 정말 가족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정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애지중지하시던 물건이나 가구들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미리 유언장에 자세하게 적어두셔야지만 남은 가족들이
쓸데없는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안 갖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재물의 상속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가장 많이 남겨주시는 게 중요하고 아주 화목하게 지내게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증하셔야 될 게 있으면 공증해 놓으시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내 남은 생의 첫날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유명 인사들 또 평범한 사람들 101인의 유언집을 모아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유언에 보면 항상 그 남은 가족들, 남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정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이 101인의 유언집에 보면 대부분 그 내용으로 다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내가 만약 식물인간이 되면 내 장래 문제는 이렇게 해달라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세밀하게 적어두면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약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걱정 안 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또한 마지막으로 내가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나의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를 미리 유언장에 써두고 날마다 내가 그렇게 그런 기억으로 나는 부지런한 아빠로, 나는 지금 정말 성실한 아빠로, 나는 영적인 아빠로, 난 그런 아빠로, 난 즐거웠고 재미있던 아빠로 남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그런 이미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게 사셔야겠죠. 유언장 썼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썼기 때문에 내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남은 시간들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남은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본이 되고 또한 평생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가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하나 있죠. 야,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마지막 그 남은 날, 그날에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아내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내 아이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쓰시고, 중요한 건 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또 동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또 재미있는 게 소설가 한말숙 씨라고 계신데 이분은 아주 실질적인 유언을 적어두셨어요. 뭐라고 적어두셨냐면 수의는 엄마가 준비해둔 것을 입혀라. 부의금은 절대 사절해라. 화장해서 재는 엄마가 아끼는 정원의 주먹 밑에 뿌려라. 이 마지막 부분이 아주 실제적이고 강렬한 거였어요. 너희 아빠의 재혼은 안 된다. 이게 참 마지막 유언이 정말 엄청난 거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이 유언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어떤 유언들이 나오냐면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자손들을 하나하나를 축복하죠.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온 유언 가운데 가장 백미가 있는데 그건 저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 때를 느낀 노사도가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당부하고 부탁하고 축복의 내용을 막 그 편지에 애절하게 막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내 아이에게 어떻게 나의 이런 이야기들,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조금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아마 바울이 남긴 그 디모데후서 그 편지가 정말 디모데가 어려운 사역을 했거든요. 그 사역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편지가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향한 영적 아버지의 그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는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쓰시는 그 유언장이 우리 아이에게 주는 디모데 후서가 될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유서 쓰기 한 다음에 정말 안타깝게 아버님 한 분이 정말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계셨어요. 그 아이한테는 그 아빠 캠프에 그 아빠가 써줬던 그 마지막 편지가 정말 유언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이거 오늘 쓰실 때 그 마음을 담아서 그냥 내가 어떤 행사의 한
꼭지기 때문에 이걸 치른다가 아니라 정말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그동안 하지 못하셨던, 입가에만 맴도셨던 그러한 단어들이 있다면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유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 자녀들에게 마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신명기야 디모데후서도 보면 그 마음을 전달했지 어떤 딱딱한 어떤 그런 규칙을 전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전달한다는 걸 그런 마음으로 진짜 내 진심을 전한다 해서 평소에 자녀들에게 하시던 말투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버님이요,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실제로 봤는데 우리 아빠 캠프 갈 때 그렇게 쓰였어요. 내 아들 누구누구 전상서. 그러니까 되게 긴장하셨던 거예요. 그것들 막 볼펜으로 지우시고 다시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쓸 때 너무 또 이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막 하시면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냥 평소에 하시던 말투로, 우리 아이가 나의 말투에 익숙하다면 그 말투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필로 쓰시는 거, 우리나라 법률로 민법 1065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필로. 그 다음에 주소를 쓰시고 날인하시고 또 뭐라고 하죠?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썼다, 이것까지 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쓰실 때 제일 중요합니다. 남의 것 베껴 쓰지 않기. 되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걸 보시면 그 옆에 것 쓰시지 보고 쓰시면 참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의 것 베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눠드린 그 편지지나 백지, 여기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제가 매년 유언장 쓸 때 그냥 A4 용지 백지에다가 제가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지라든지 일반적인 종이에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내용이지 그 편지지의 현란한 어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지에 뚜렷하게 글씨에 혼돈이 없고 단어에 헷갈림이 없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위해서 단순한 종이를 쓰시는 게 좋고요. 중요한 겁니다. 누가 읽어야 하는지를 앞부분에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누가 읽어야 하는가, 이 편지를.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누구에게, 사랑하는 딸 누구에게, 아니면 정말로 거기에 별명을 쓰셔도 돼요. 근데 별명을 아빠가 그냥 아빠의 느낌대로 별명이 아니라 우리 아이와 내가 평소에 하는 별명 있죠. 그런 별칭, 별명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유서를 미리 작성했는가, 아빠가 이 유서를 왜 썼는가를 한번 미리 썼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걸 받아들이면 아이들도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왜 이런 유서를 썼는지, 특히 오늘 이 시간에 아빠 캠프에 와서 아빠가 왜 이것을 썼는지에 대해서 거기 쓰시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한 말이 많았기 때문에, 입에만 맴돌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못했던 이야기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부드럽게 시작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훈, 그런 권면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림잡아서 막 이야기하시다 보면 그게 뜬구름 잡는 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하셨던 게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저한테 너는 인내심이 약하기 때문에 등산 자주 해야 돼. 그러시면서 당신의 묘자리를 가장 공원묘지에서 가장 높은 데다가 잡아놓으셨어요. 실제로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장례식 날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딱 내려서 올라가려고 봤더니 뭐 저는 상주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이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관을 드시는 아버님 친구분들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막 한숨을 쉬시면서 정말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이 높은데 왜 이걸 만드셨는가, 제가 나이비 50이 넘어갔는데도 그냥 거기만 가면 괜히 마음이 흐뭇해요. 아버지, 저 지금 나이가 제 아버지보다 이제 제가 나이가 더 많아졌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45세 가셨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보다 5년을 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막 만감이 교차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제가 인내가 부족하네요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대화하듯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 못하셨던 이야기들을 거기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에는 꼭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셔야 돼요.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때까지 잠시 떨어져 있는 거야. 아빠는 지금 천국으로 잠시 이사 가는 거야.
너도 거기 이사 올 텐데 그때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정말 자녀하고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넣어주시면 정말로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곧 유서쓰기로 넘어갈 텐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께 제일 배우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걸 못 배웠어요. 뭘 것 같으세요? 제가 면도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제 첫 면도는요, 피투성이었어요. 면도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전기 면도기 안 쓰고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그 양날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라고 이렇게 밑에를 돌리면 뚜껑 열리면서 면도날 넣고 쓰는 게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쓰는 법을 모르니까 그냥 엄청나게 비었어요, 첫 면도가. 근데 되게 울었어요, 뭉그러진 거. 아버지가 이걸 가르쳐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안 비었을 텐데 하는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되게 사춘기 시절에 정말 그런 어려움이 저한테 아무것도 뭐 이런 큰 어려움이 아니라 그런 소소한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책을 쓰시면서 그 책에 제일 첫 번째 쓰셨던 주제가 뭐였냐면 중년에 데려가지 마소서였어요. 중년에 데려가지 마소서. 그분도 아버지가 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사춘기 때 아버지를 잃고 난 다음에 그분이 참 힘든 삶을 사셨나 봐요, 선배가. 근데 그분이 책을 쓰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다. 섬뜩하다. 그러면서 시편 102편 24절에 다윗의 시 중에 이게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102편 24절에 그 기도가 있더라고요.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제가 제일 아직도 많이 마음에 남는 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예수를 믿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신앙 연수가 되게 짧으셨어요. 아프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나셔서.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 머리에 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많았지만 그런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신앙 어떤 그런 성경을 읽어주셨던 그런 추억이 없어요. 제발 건강하실 때 많이 축복해 주세요. 제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발 많이 성경 좀 많이 읽어주세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읽어주세요. 이 나이 50대인 제가 정말 그게 후회가 돼요. 뭐 저하고 똑같은 경험을 먼저 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어느 해인가 제가 아버지가 꿈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대로 보이는데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거기 나오셨는데 그냥 입만 뻐꾹뻐꾹거리고 그 순간 제가 엄청나게 울었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 무슨 꿈을 그렇게 펑펑 울었냐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좀 창피해서. 아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이가 가면요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일이고 자연스럽지만 그래도요 제발 그걸 남겨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그런 걸 남겨주세요. 저는 한 3년 동안 아버지가 아프셨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제 마음에 참 작은 허전함들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희 아버님 사진을 보면서 그래요, 그냥 우리 아버지는 아직 이렇게 팔팔한 40대 중반인데 나는 드디어 그걸 넘어서 이제 50이 됐구나 하면서 그냥 그걸 보면서 씩 웃고 그래요. 저는 여기 오늘 오신 아빠 캠프에 오신 우리 아빠들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후회 없이 오늘 모든 것을 남겨주시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해소가 필요하거든요. 그 아이들한테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유언장들이 아무것도 아니신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나중에 그게 정말 그런 슬프고 아프고 그랬을 때 해소가 돼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오래됐고 86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올해 한 30주년 이렇게 넘어가면서도 제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쓰셨던 엽서예요. 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쓰셨던 엽서 유일하게 남은 저희 아버님의 글씨더라고요. 이게 저는 되게 위로가 돼요. 여기 보면 한상회야 몸 건강 어떠냐, 약은 잘 먹고 밥도 잘 먹는지, 혜정이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일기는 매일 쓰는지, 시골 할머님 댁에 꼭 가거라. 아빠는 몸 건강히 교육 잘 받고 있으니 상회야 잘 놀고 잘 지내길 바란다. 대관령에서 아빠가. 저는 이게 언제 거냐면 1979년도 8년도 거예요 아마. 제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때. 이게 저한테는 유일하게 이제 저희 아버님의 유품 중에 하나로 남아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쓰신 그 유서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쩌면 인생의 최고의 남긴 선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눠드린 종이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한번 천천히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드렸던 그 유서 가이드 그걸 보시고요. 또 남기고 싶은 말씀들을 충분히 거기다가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쓰다가 종이가 모자르시면 손 들어주시면 모자른 종이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유서를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서요. 이제 자리에 와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볼펜은 선생님들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정말 쓰시고 싶으셨던 이야기들이 많으시죠? 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마지막 이야기,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쓰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제 쓰신 그 이야기, 그 편지의 주인공들이 곧 아버지들 옆으로 와서 앉을 겁니다. 정리해 주시면서 천천히 자리에 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간소화된 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한번 쓰시기 전에 다 여기 눕혀드렸어요. 눕혀드린 다음에 다 천으로 덮어드렸어요. 한 번씩 잠깐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그걸 했더니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거는 우리 하지 말자. 그래서 제 기억은 한 3년 동안은 그걸 계속 광목천으로 다 덮어드렸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지만 정말 우리 아빠들이 힘드셨던지 그게 덮어드리니까 그냥 잠이 드셔가지고 이게 없앴습니다. 잘했죠? 네. 이제 정리를 다 해주시고요. 우리 원래 있었던 각 반별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들 곁으로 와서 같이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다 되셨나요? 다 정리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들어와서 우리 친구들은 들어와서 아빠하고 어디 앉았는지 다 기억나죠? 그곳으로 그 자리로 와서 아빠 옆에 이제 가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박 2일 아빠하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온전하게 아빠하고 나하고 이렇게 갖는 시간이 되게 이게 만들기가 어려운데 오늘 아빠하고 정말 밤새면서
또 이제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 같고요. 많은 추억도 만들었고요. 아빠 닮은 것 찾느라고 또 우리 얼마나 머리 쓰셨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자동차를 만들었는지 아마 알 거예요. 막 울고 웃고 떠들던 시간이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다 들어올 때까지 우리 박수로 힘차게 우리 아이들이 내 박수 소리 듣고 잘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천천히 뛰지 말고요. 천천히 우리 아빠 옆으로 와서 앉아주세요. 잠시 떨어져 있었던 건데 얼마나 한 20분, 30분, 40분? 1시간 채 안 됐는데 얼마나 반가우세요. 우리 한번 꼭 안아주시겠어요, 서로? 아빠 보고 싶었어, 너 보고 싶었어. 막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어디 갔다 왔어? 막 하면서 꽉 한번 안아주세요. 아마 아빠 캠프 와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이렇게 바라보고요. 우리 아빠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이렇게 얼굴 마주 보겠어요? 마주 보기 한번 앉아주세요. 마주 보면서 한번 앉아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아빠하고 나하고 닮은 데가 어디 있는지, 우리 아빠는 내 사랑하는 아이가 나와 어디가 제일 닮았는지를 한번 보시고, 우리 친구들은 우리 아빠 얼굴을 보면서 나하고 제일 닮은 데가 어디인지를 한번 딱 보세요. 그럼 한번 찝어보세요. 그럼 어디가 닮았는지 한번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많이 만져봤을 텐데 한번 이렇게 찝어서 한번 얘기도 해보고, 아빠하고 내가 닮은 데가 이렇게 많았나? 한번 이렇게 막 한번 보세요. 우리 아빠 얼굴이 얼마나 나와 닮았는지. 자,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캔들로 한번 이렇게 잘 보세요. 와, 아빠하고 나하고 이렇게 닮았어. 막 그게 막, 와, 이렇게 많이 닮았다. 나는 우리 아빠와, 나는 여기 잘 들으세요. 아빠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우리 아빠 정말 많이 닮았다. 진짜 거의 90점 이상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크게 박수로 한번 쳐주시겠어요? 오, 이번에 아빠들에게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와 나는 정말 판박이다. 확실히. 우리 친구들보다 아빠들 박수 소리가 더 큰 것 같았어요.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나는 우리 아빠와 정말 많이 닮았다. 박수! 친구들만. 환성 소리까지 나왔어요. 좋아요. 자, 이번에 아빠들이 해주신 겁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판박이다. 이건 이렇게 복사기다. 너무 많이 닮았다. 박수! 와, 이야.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아빠들의 사랑을 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뭘 할 거냐면 아빠의 가슴에 귀를 한번 살짝 대보세요. 아빠의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빠의 심장 소리가 어떤지. 이 아빠의 심장 소리를 잘 들으려면 여러분이 푹 안겨야 돼요. 막 안고 뒤로 살짝 넘어지셔도 좋고요. 아빠의 심장 소리를 한번 아빠의 심장에서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빠들께서는 심장으로 우리 아이에게 난 너 사랑해, 난 너 좋아해 라고 심장으로 한번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주시겠어요? 아빠의 한번 그 심장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 더 꽉 안겨야 돼요. 꽉 안겨야 돼요. 귀를 꽉 대야 돼요. 두근 두근 막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럼 더 꽉 안겨야 돼요. 어떠세요? 아빠들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전보다 많이 컸죠? 자, 품에 잘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한번 반대로 해볼까요? 우리 아빠들이 친구들의 가슴에 귀를 한번 대보시고 우리 아이의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이의 심장 소리 들어보셨나요? 초음파를 통해서 또 태어났을 때 아기였을 때 안아주시면서 그때 들었던 그 심장 소리가 아직도 우리 아이 속에서 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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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어색하고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귀 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우리 아이들의 심장 소리를 자주 들으시나요? 오랜만에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면서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아, 우리 아이 내가 기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기대실, 우리 아이가 나를 받아줄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정말 우리가 한번 중요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자, 우리 초를 그 밑에 잠깐 바닥에 놨고요. 아빠를 마주보고 한번 손을 한번 꽉, 아빠 손, 내 손 한번 꽉 잡아보세요. 아빠 손, 내 손. 자, 아빠 손 잡아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네, 우리 아빠 손이 어때요? 우리 아빠 손은 곰 같아요? 호랑이 같아요? 아니면 보들보들해요? 아니면 우리 아빠 손이 어때요? 와, 되게 다양하구나. 아빠 손바닥이 좀 딱딱해요 라고 막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자, 우리 아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아이의 손이 어떠세요? 만져보니까 네. 많이 잡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몇 살이죠? 11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아빠가 손잡자고 그러면 그 손에 다른 손이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쉬워하지 마시고 많이 잡아보시고 언젠가 지금 맞잡은 우리 아이의 손에 결혼 반지가 끼어질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시죠? 근데 그날이 금방 올 겁니다. 한번 마음껏 한번 손 줘보시고, 네, 야, 남자친구는 이런 남자 사귀어야 돼. 아빠 같은 남자 사귀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여자친구는 엄마 같은 여자 만나야 돼. 이런 얘기도 좀 해보해 주시고요. 자, 이제 잠깐 저를 바라봐 주세요.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과 우리 아빠가 중요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빠들이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편지를 해주고 싶었던,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아빠가 해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꽉 몰려서 답답하니까 자연스럽게 옆으로 좀 이렇게 퍼져 가시고 저 뒤에 브리처도 활용하시고요. 그런데 자세는 좀 편안하게 하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이제 이 쓰신 그 남기고 싶은 말을 읽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하나하나 읽어줘도 좋고 아니면 눈을 마주보고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아빠께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좀 넓게 흩어지셔서 우리 아이와 함께 읽어줄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아빠와 함께 있을 자리를 잡아주세요. 다 자리를 잡으셨나요? 자, 잠깐만 이제 아직 제가 시작하기 전까지 잠깐만 이제 앉고 다른 친구들도 앉을 때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 아빠들이 친구들에게 쓴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니에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아빠가 이 땅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남기고 싶은
정말로 어렵게 고민하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생각해서 쓴 아빠의 마음의 편지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아빠가 읽어주시는 그 편지 귀에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좀 생소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아빠들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빠가 만일 이 땅을 먼저 너를 두고 먼저 이 땅에서 먼저 떠나면, 천국으로 이사 가게 되면 그때 읽어봐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빠가 쓰신 편지예요. 마음의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빠의 편지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고, 아빠의 그 한마디 한마디와 아빠의 눈과 목소리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좀 부탁할게요. 이 시간에는 이제부터 조용히 아빠의 목소리에, 우리 아버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이제 이야기를 남겨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조용히 우리 아이와 나만이 들릴 수 있는 그 소리로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읽으셨으면, 다 읽어주셨으면 우리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좀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빠를 한번 안아주세요. 아빠의 어깨 위에 이렇게 손을 얹어도 좋고, 친구들이 이제 우리 아빠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아빠가 하시는 일 잘 되도록, 우리 아빠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도록, 우리 아빠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아빠의 어깨를 잡고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를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앞에서 안아주고, 친구들이 우리 아빠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자, 우리 아빠에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빠를 위해서.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또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빠에게 준비한 편지를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친구들이 편지를 다 꺼내서 이제 아빠에게, 다 읽은 친구들은 그냥 아빠하고 손잡고 조금 누워도 좋고 아빠하고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해줘도 좋습니다. 혹시 아직 아빠에게 편지를 읽어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편지를 꺼내서 우리 아빠에게 여러분이 쓴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지 아빠한테 다 읽어드렸나요? 아직 조금 더 읽어드려야 해요 하는 사람들 손만 살짝 들어주세요. 아직 좀 더 읽어드려야 돼요 하는 사람 있나요? 자, 다 읽고 다 들려주셨으면 이제 이 앞쪽으로 다시 한번 모여볼까요?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다 못 읽은 친구들이 있다면 좀 읽으신 다음에, 다 읽은 다음에 이 앞자리로 오시면 되고요. 다 읽은 가족은 아빠하고 손 꼭 붙잡고 우리 더 이상 떨어지지 말아요. 오늘은 아빠의 손을 꽉 잡고 자리에 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캠프가 이제 오늘 첫날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아쉽죠? 네, 좀 더 할까요? 네, 한 2박 3일 할까요? 아빠들 좋으시겠어요.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아빠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빠하고 나하고만 한 캠프 2박 3일 하면 좋겠어요? 7박 8일까지 나왔습니다. 네. 무한바. 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얼마나 행복하세요. 얘네들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만 지나 보세요. 중학교 가죠. 이렇게 이거 막 기대하시게 될 겁니다. 네, 우리 지금부터 이렇게 아빠 캠프라는
365일 2018년도 365일 중에 1박 2일을 아빠하고 나하고 온전히 보내는 이 귀한 시간, 아직도 시간이 좀 더 남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아빠하고 더 깊게 더 진하게 한번 좋은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빠 손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친구들이 아빠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손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서로 눈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절 보지만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진하게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정말 사랑 고백을, 아빠는 너를 이만큼 뭐만큼 사랑해, 이렇게 친구들도 나도 아빠를 막 사랑해 한번 표현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아빠를 사랑한 만큼 뽀뽀 시작. 아빠 볼에 뽀뽀 시작. 우리 아빠들도 질 수 없다.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하고 아빠 뽀뽀를 쭉 해주세요. 그냥.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길고 긴 무더운 여름 8월이 지나가고 비도 많이 왔던 8월 마지막이 지나가고 오늘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파란 가을 하늘 속에서 아빠와 함께 1박 2일 캠프를 보낸 우리 친구들과 우리 아빠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기 원하고요. 우리 서로에게 앞뒤 좌우 또 우리 아이들에게 서로 수고했다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 건네주시면서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거를 꼭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의 힘을 우리 친구들 도 아마 알 거예요. 2002년도에 안 태어났죠? 우리 친구들 태어났나요? 자, 그때를 다시 되살리면서 오늘 아빠 캠프 하면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여튼 축구는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국가대표 뛰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열심히 한번 응원 한번 해볼까요? 자, 대한민국 한번 크게 시작! 네, 여기까지. 네, 아마 다 들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응원했으니까 미련을 다 접어두시고 자, 이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응원도 했고 우리 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 좋은 날씨 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너무나 귀한 날씨 속에 우리 아빠와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과 서로가 서로를 더 깊게 알아가고 우리 반의 다른 아빠들과 다른 친구들과 깊이 사귐을 갖는 이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해주시며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들을 우리 친구들이 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아빠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신앙의 제사장 되어 가시는 우리 아빠를 축복하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족의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우리 아빠들이 믿음 바로 서시고 뿌리 내리시며 우리 가족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며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제사장 직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아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목자 되어 주시며 식탁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늘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오며 남은 시간 하나님과 더욱더 깊게 교제하며 아빠와 아이들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버님들 많이 피곤하셨죠? 이제 모든 일정들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광고사항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제 한 가지 프로그램이 더 남았는데요. 저희가 올해 아빠 냉장고를 부탁해 주제를 가지고 캠프를 준비하면서 아빠랑 같이 아이들이 프로그램 속에서 요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불을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요리가 뭐가 있을까 해서 이 시간쯤 되면 좀 출출해지니까 저희들이 햄버거를 아빠랑 같이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데디 터치 버거 만들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맘스 터치가 아니고 데디 터치 버거를 만들러 이동을 할 텐데요. 이 시간 이후에 데디 터치 버거 만들 장소는 여학생과 아빠는 3학년 교실로 가시면 되고요. 남학생과 아빠는 4학년 교실로 가면 됩니다. 3학년 만약 솔반 친구들이면 남학생 친구들은 4학년 솔반, 여학생 친구들은 3학년 솔반, 음반 친구들은 남자들은 4학년 음반, 여자들은 3학년 음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기 반으로 가는데 여학생들은 3학년 교실로 가면 되고요. 오늘 지금 이제 한일 축구전이 있어서 저희가 캠프를 준비하는데 변수가 생겨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아빠들이 이 축구를 너무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네, 후반전이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들 데디 데디 터치 버거를 교실에서 만들어서 맛있게 시간 충분할 것 같아요. 좀 휴식하면서 만들어서 맛있게 다 드신 후에 체육관에 음식물은 반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실에서 만들어서 다 드시고 9시 30분까지 더 일찍 먹었다 그러면 더 일찍 올라오셔도 됩니다. 9시 30분까지 체육관으로 오시면 축구를 관람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텐트에 가서 자녀와 좀 더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러면 텐트로 가셔서 텐트 속 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축구는 필수는 아니고요. 선택사항으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이제 데디 터치 버거 만들고 나면 그 버거 만들기가 공식적인 아빠 캠프 오늘 9월 1일 프로그램은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텐트 속으로 돌아가서 활동이 있게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자녀들 편지 봉투 속에 이름을 써서 4학년 소리 안 들려 4학년 여러분들이 선생님 광고를 빨리 들으면 교실에 가서 버거를 빨리 만들 것이고 또 올라와서 축구를 보는 시간도 당겨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텐트 선생님 광고사항이 몇 가지 안 남았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 활동이 또 아빠 캠프의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텐트 속에서 자녀와 단둘이 이렇게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축구를 보고 가시던 아니면 데디 터치 버거를 만들고 텐트로 가시든 텐트로 가셔서 텐트 속 활동을 하실 텐데요. 자녀들 편지 속에 텐트 속 활동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지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하셔서 내일 아침에 본관 앞에 수거함을 두겠습니다. 거기에 명찰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각 반 선생님들이 두 명씩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야광 팔찌인데요. 교실에 가서 터치버거 만들고 나가실 때 저희들이 야광 팔찌를 2개씩 고무줄에 묶어놨거든요. 묶어주는 이유는 매년 아빠 캠프를 하면 텐트 줄에 밤에 걸려서 지금까지 다치는 친구들 없어요. 근데 꼭 이제 모든 프로그램 끝나고 이제 텐트로 갈 때 세면할 때 그때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또 깜깜해서 못 보고 줄에 걸려서 넘어진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광 팔찌 받아가시면 텐트 줄에다가 야광 팔찌를 꼭 묶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밤에 목 마르실 것 같아서 생수 한 병을 더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생수와 야광 팔찌를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혹시나 텐트 사이로 뛰어다니다가 또는 다쳤다 그러면 332 사무실에 오면 선생님들이 거기서 이제 구급약품이 있어서 간단한 치료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4학년 음반에 저희가 이거 캠프하면서 응급 상황에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조사해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의사 선생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4학년 음반에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4학년 음반 조수민 아빠, 조진성 아버님이 응급의학과이시기 때문에 혹시 급한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아버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빠들 이제 땀 많이 흘려서 샤워를 하고 싶은 아빠들이 계실 것 같아요. 2층 수영장 샤워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세면이나 세족은 화장실 세면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침 안내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거 꼭 지켜줘야 돼요. 오늘 축구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어지긴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11시 이후에는 꼭 텐트 속에서 활동을 하되 텐트 밖에 다니지는 않습니다. 11시 이후에는. 그리고 이제 오늘 프로그램이 축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11시 반에는 모두 취침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불침번을 서로 상해 선생님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불침번 설 거고요. 그래서 떠드는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은 아빠 캠프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은 아빠랑만 있어야 됩니다. 다른 옆 텐트에 놀러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아빠들은 피곤해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빠들 자녀들 꼭 잘 데리고 주무셔 주시고요. 네, 아빠들끼리 따로 친구들끼리 따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아빠 캠프이기 때문에 아빠와 단둘이 텐트에 있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LED 초는 텐트에서도 이렇게 불로 사용하라고 저희들이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저녁 집회를 할 때 학교에서 방역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모기가 또 있으면 아까 텐트 대여했던 장소에 저희가 에프킬라 5통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들이 사용하시고 또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모기 있는 텐트는 그렇게 모기를 방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상 안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는 6시에 기상을 해야 합니다. 6시에 기상해서 텐트를 정리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빠들 오늘 대여하신 아빠들 원터치라서 그러니까 설치할 때는 되게 편했는데 정리할 때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설명서도 있고 텐트에 설명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각 밴드에 며칠 됐는데 텐트 정리하는 방법 영상을 담임 선생님들이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하다가 잘 안 되시면 영상을 보시면서 하시고 그래도 잘 안 되시면 옆에서 서로 도와가시면서 텐트 정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들은 텐트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기상 후에 교실로 가면 오늘 조별 사진 찍은 종이에 액자에 넣은 사진이 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책상에 와서 교실로 와서 사진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찰 목걸이는 그 현관 앞에 함을 비치해 둘 테니까 아빠 거, 아이 거 다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6시 20분에 이제 운동장 스탠드 돌계단으로 모두 모여주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폐회 예배를 드리고 텐트 속 활동지 한 거 시상한 후에 모든 프로그램을 전체 이제 우리 아빠 캠프 전체 사진 찍고 나서 마무리될 텐데요. 6시 50분에 이제 귀가를 하게 될 텐데요. 귀가하실 때 받아가셔야 되는 것은 자동차 오늘 만드셨던 거 꼭 찾아가시고 아침 식사로 저희가 우유와 소보로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우유와 빵을 받아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빠들과 자녀들 이동하실 텐데요. 우리
3학년 교실로 가는 여자친구들이 먼저 나갈까 봐요. 우리 3학년 선생님들 뒤에 계신가요? 3학년 선생님, 3학년 선생님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 각 반에 이제 여기 지금 단반인가요? 맨 끝에가 예, 단반 선생님부터 나가실 텐데요. 단반에 맨 앞에 계신 아빠가 여학생 아빠가 인솔 해서 3학년 단반으로 가주시고요. 남자친구들은 4학년 단반 교실로 가면 되겠습니다.